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모습 보고 계신데 가운데 뭐 하나 있죠? 지금 이 트레인이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게 뭔가 하실지 모를 텐데요. 예, 자, 하여튼 저 공사 장비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온은 지금 0도지요? 네. 자, 그리고 낮 최고 기온 오늘 11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흐린 날씨 예보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는데요. 아울러 통일교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발단이 된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습니다. 전혀 논쟁거리가 없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걸 가지고 나경원이가 시비를 걸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12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내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서 곧 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겠다라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해제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겠죠.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제를 요구한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청을 거부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공소장을 또 보면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했다라며 계엄 선포를 설명하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추경호가 이를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지요. 전재수 장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내부 한학자 특별보고 문건에는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서 2018에서 2019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최근에서야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서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아니 수사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재수 장관은 행사 참석이나 금품 수수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허위 주장과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와, 행사 참석도 안 했다. 그렇다면은 참석했다면 본 사람이 있을 테고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증언한다면은 전재수 장관 바로 반박당할 텐데 아주 강력하게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토부 김모 과장이 압수수색 직전 현직 경찰 간부로부터 텔레그램은 지우고 시그널을 깔라 이런 조언을 들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에는 압수수색을 대비하라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언급이 담겨 있어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부화장은 실제로 휴대전화와 PC를 사전에 포맷해서 정황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는 압력이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해서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에게 여죄가 많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많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7곳 중에 잠실, 옥수, 압구정 선착장이 강바닥 변화가 큰 구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유사 퇴적과 수심 변동이 잦아서 돌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잠실 인근에서는 최근 선박 하부가 강바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 이후 유사 사례가 15차례나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실 옥수 일대가 모래 퇴적과 유속 정체가 두드러지는 강조 하천 지형이라 보다 촘촘한 수심 측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착장 설치로 일부 제방 구조물이 유실되는 등 유지 관리 미흡도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좁은 항로, 잦은 준설, 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한강 버스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이가 뭐라고 이에 반응할까요? 자,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던데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최근에 한국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사용하는 핵 없는 한반도, 같은 뜻 아닌가요? 어쨌든 이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 표현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케빈 김 대사 대리는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 관련 한미 간 명확한 메시지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 발언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 미국이 잇따라 사전 조율 필요성을 제기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금 미국이 한국에다가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정책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 정례 정책 공조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깊은 대화, 소통 필요하죠. 그런데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할 사안 아니죠. 그렇게 볼턴 말 듣고 오판에서 북미 관계도 흐트러지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북한은 핵 고도화는 더욱 강화되고, 미국은 한국말 들으세요. 내정 간섭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TV뉴스 리뷰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산 사유를 판단하겠지만 해산 청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관 대표부터 법원장들까지 연이어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나타낸 뒤 외부 목소리도 듣겠다는 법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법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판 지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는 또 나왔습니다.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논쟁, 내란 혐의 법정으로도 번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과 김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수사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수사관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누락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간과됐던 부분들, 또 축소됐던 부분들이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씨에게 지인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해 김 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왜 세우세요?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김 씨는 물론 최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란 특검팀이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약 2시간 반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따로 만나 만찬을 한 건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 이후 111일 만입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진 어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여당 지도부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G20 정상회의 등 그동안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59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주자는 나경원 의원. 본회의 의사진행에 따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대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 비판에 필리버스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